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까 말까, 한번 언급했었던, 어, 민주당 김영환 현재 국회의원이 얘기했었던, 인버스 관련, 현재 금투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재테크로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없고 사실 경제도 잘 모르고 제가 이게 금투세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수치를 나열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 정치인이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애티튜드, 태도, 이런 거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일단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금투세를 밀어붙이면서 이게 한번 한 일주일 전쯤부터 이게 현재 코스피 국내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돼가지고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한 이슈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된다는 그런 이슈를 보고 항상 시장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낙폭이 일시적으로 컸지만 곧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일단 뭐든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어디 중동 지역 어디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 사고가 나가지고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 뉴스에 한 줄만 나와도 유가 시장이 완전 그냥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현물 가치랑은 상관없이 어떠한 시장에 대한 이슈거리가 하나라도 뉴스나 이런 게 하나라도 뜨면은 원래 시장은 조금 출렁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일주일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민주당이 금투세를 당론으로 결정 짓고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가 계속 하향을 하게 될 텐데 완전 많은 하락을 겪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걱정이냐? 다들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입니다. 인버스 투자가 뭐냐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데 돈을 벌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저기 구글에다가 딱 인버스 상품 이렇게만 치면은 다 나오니까 제가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이 아니라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아니 한국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떻냐? 인버스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바로 이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일반 개개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전망이 어둡고 그래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주식이 오르는데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매도나 풋옵션, 인버스 같은 하락세 베팅을 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 라는 어떠한 투자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일개 개개인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얘기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신분이 뭐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자, 정치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인간이 정치인일까요?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개인의 희생을 해서 국가에 봉사하라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개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한 희생과 무한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전체주의 파시즘적인 생각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여건과 봉급, 대우,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저는 정치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급으로 좀 약간 곁다리로 빠져서 얘기하자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어쨌든 정치인이라고 해서 자기 무한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불태워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아니, 일단은 그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불태워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잘 없죠. 물론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좀 많이 소모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되면은 일단 자기 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한데,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정치인들은 그만큼 권한과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량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단 고위 공직자 연봉 일단 1억, 실수령 2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좀 자기 희생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일단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너희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이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시장이 좀 이렇게 얼어붙는다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굉장히 좀 다들 힘든 시기를 의미합니다. 김영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인버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계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좀 그렇잖아요. 아니, 국내 증시가 망해가고 있는데 개개인이 인버스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난 조선이 멸망할 때 이제 을사오적으로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이완용에 대해서 다를 게 뭐가 있죠? 물론 실제로 대한민국이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주식시장이 위축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좀 자본 조달에서 있어서 많은 부침을 겪게 되고 힘들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그런 자본 조달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되면은 기업 활동도 위축이 될 것이고, 이 고용 시장도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다른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인버스
투자하시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는 그런 김영환의 그 얘기는 실로 정말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대책입니까? 전체 사회적으로 이 손해가 발생을 하고 불이익이 감수가 되는 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개개인들은 그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발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선시대 구한말의 이완용, 을사오적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케일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마인드 메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마음가짐?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김영환 의원과 그런 민주당의 스탠스가 진심이 묻어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국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든 간에 상관없이 개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만 있다면 그만 아닌가? 이런 마음가짐이죠. 이런 게 매국노 아닐까요? 맨날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서 매국노라고 욕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개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저는 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실행을 뭐 한 해 만에 하는 게 뭐 지금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아니고, 사실 2020년에 문재인 정권과 그때 민주당 때 이미 발의가 돼서 통과까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당장 통과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2022년인가 3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를 유예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20년에 그 문재인과 민주당이 금투세를 발의를 하고 통과시켜서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 당시 이재명은 그거를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은 반대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당대표 되고 지금 계속 이제 민주당의 대가리가 되고 나서는 이거를 또 찬성하고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똑똑한 그 머리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 지능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2020년 당시에 그래도 나름 경제에 대해서 개념이 있고 공부를 좀 한 사람이 그때 반대를 했으면, 봐봐요. 차이가 지금 그 민주당의 대가리가 됐으면 금투세는 우리 당이 과거에 만들었지만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니까 이거는 다시 폐기를 하든지 하자라고 잡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인데? 근데 그거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명목상 민주당의 대표이긴 한데 민주당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커버나 실드를 치는 용도로만 민주당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메인스트림, 이 국가에 대해서 망가뜨리고자 하는 많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이게 저는 국민 여론상에서는 좀 이재명 지지율이 높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재명은 민주당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대가리로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자신이 사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조금 리더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또 이번 제 영상을 보고서 뭐 이 새끼 뭐 이재명만 욕하는 어떤
저기 극우, 뭐 뉴라이트, 친일파,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 지난 영상에서는 윤석열도 욕을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금투세를 통해서 봤을 때 민주당은 이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좀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절망적인 것은 민주당이 대가리가 빠가라서 멍청해서 그냥 대가리가 꽃밭이라서 그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 다 세금 매겨가지고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은 세상이 되겠지라고 이런 대가리가 꽃밭이라서 나오는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참 절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간첩이 따로 없어요. 이게 민주당 애들 보고 빨갱이 간첩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무슨 서북 청년단이냐, 언제적 이념 논란이냐, 철진한 공산주의 타령을 하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아니 예전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왜 요즘 들어서 보수 측에서 자꾸 민주당 보고 빨갱이라고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지난 노무현 김대중 때는 그 이 보수나 우파에 대해서 맨날 친일파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그 저기 한미일 그 저기 합동 군사 훈련할 때 그 일본 애들 해군들 그 자위대함들 그 저기 그 맨날 이제 우길기라고 해야 되나 그 저기 그 뭐 맨날 전범기라고 하는데 그거 다 배에다가 다 그 깃발 걸어놓고 훈련 참가했었거든요.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그때도 단 한마디 안 하다가 요즘도 또 개거품 물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이 보수 측에 대한 그 친일 논란만 가지고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드는 것처럼 이 보수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빨갱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있어요. 친일 세력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 빨갱이 간첩 행위를 한 거는 명백하게 지금도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이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걔는 인버스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두서없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친구였습니다.